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네. 그리고 시장도 너무 좋아서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어제의 혼조세를 극복하는 모습이었고 FOMC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두 3대 지수가 반등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그러면 열어주시죠.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안정으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어제 물가 그제부터 물가의 이 하락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금리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7월에 FOMC에서는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물론 나스닥 중심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다우와 S&P도 모두 3대 지수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매 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높게 나오게 되면 이제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부분인데 고용이 조금씩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이슈로 그렇다면 7월 그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달리 이제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물가와 고용. 다른 중앙은행들은 이제 물가가 제1원칙이긴 한데요. 물가 안정이. 근데 미국은 이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 물가는 어떻게 보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6월 FOMC 이후에 시장에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고용 데이터입니다. 근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말씀드렸지만 26만 건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7월에도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았고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빨간불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캐치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안도감을 줬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용의 계절성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약간 양날의 검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고용이 안 좋아져?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드디어 경기 둔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야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연준이 긴축을 안 하니까 금리가 안정돼서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미국은 고용이 돼야 전체적인 소비가 70%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불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가 고용의 계절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국은요. 이렇게 좀 6월에서 7월, 8월에 고용이 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마다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 시기부터 한 2달에서 3달은 부진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드라이빙 시즌, 즉 이제 약간 여행, 바캉스 시즌이 되다 보니까 자발적인 실업자가 많아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자발적인 실업자가 많아지겠냐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놀랍도록 코로나 때도 발생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보여주는 고용이라면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고용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악화되는 거라서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지금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이 부진해지는 부분은 연준으로 하여금 그래도 긴축을 못하게 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좋은 거죠. 나쁘게 나오더라도 원래 나쁘게 나오는 거니까 경제 침체는 아니야 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또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긴축을 하겠어? 이런 생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미 증시는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고용의 계절성은 아마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6월 그리고 7월까지도 고용지표 좀 더 가면 8월까지도 고용지표가 좀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월이 지나고 그 이후의 지표들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정책적인 부양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텐데,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의 얘기를 드렸고, 네. 마지막은 사실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중국 지수, 어제 홍콩 지수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공교롭게도 지난 11월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지수가 다 하락하고 다 반납한 이 시점에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바로 통화정책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부양을 발표를 했습니다. MLF 금리를 낮춘 건데요. 다음 주에는 또 장기 금리에 대해서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양이 나오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조업 지표, 특히 어제 나온 지표들 보시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모두 시장의 기대보다 안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반기의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언더할 수 있다. 즉 하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급해졌죠. 지금 연간으로 5%의 성장률을 최소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에 4.5%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하반기에 최소한 5.5 내지는 6%까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조금 더 강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은 지지부진했었던 중국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시장의 상승에서 소외되었었는데 좀 뭐랄까요, 안도랠리 내지는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 부동산 부양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성장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중국이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장 키포인트 3가지 알아봤습니다. 금리 안정, 그리고 고용의 계절성,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된 정책 부양입니다. 시장 키포인트 시간이고요. 월가월부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다뤄드리겠습니다.